당뇨부터 비만, 노화는 물론 장수까지 내 몸의 장수 열쇠 인슐린. 그러나 내 몸의 인슐린이 나도 모르게 낭비되고 있다.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정상일 것이다. 그건 오산입니다. 혈당이 정상인 당신도 당뇨에선 예외일 수 없다. 막 늘린다 그럴까? 뭐 그런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하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슐린은 절대로 하수분이 아닙니다.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은 놀라운 인슐린 수명 결과. 엄청나다. 20대 이제 20대. 인슐린 장수가 혈당은 뚝! 인슐린 수명을 길게 늘려주는 몸신의 방법은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았던 원정단. 그리고 실험 후에는 211로 180.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슐린 장수 건강법의 놀라운 결과. 지금 원장님이 우리를 전부 찬밥 신세로 만들었네.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몸신이다를 통해서 우리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회춘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회춘이 가능하다. 대단했어요. 이 문장 하나에 희망을 갖게 되셨는데요. 맞아. 오늘 호르몬 2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호르몬 이야기. 우리 몸에 뭐 정말 많은 호르몬들이 일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호르몬이 따로 있습니까? 이광기 씨.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로. 오늘 몸실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웃 방송에서 이거와 비슷한 방송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저기 이광기 씨 좀 끌고 나가주세요. 끝까지 들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 건강 프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목마름. 예,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물 마셔. 이 물 마셔 진짜. 이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마침 회춘 그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왜냐하면 저도 사실 동안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아무래도 그 호르몬 2탄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취약적인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취약적인 부분 어디 성호르몬이요? 여보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제가 좀 취약한 거는 아무래도 좀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좀 당뇨에 관련된 좀 호르몬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어떤 아니, 뭐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 몸을 항상 봄을 다루듯이 항상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게 당뇨. 네. 혹시 당뇨 호르몬 오늘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좋아요. 만약에 그런 호르몬이 있다면 나한테도 식욕이 떨어지는 호르몬. 오, 괜찮네요. 좋다.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난 이게 필요해. 어? 액란양. 필요한 호르몬이 있으면 얘기하시오. 오래 사는 호르몬. 장수 호르몬. 장수 호르몬. 그리고 오래오래 그저 병 없이 사는 거. 그런 호르몬이 있으면 좀 줘봐요. 호르몬이 아니고 호르몬. 애가 어리니까. 아니 당뇨부터 장수까지 이런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호르몬이 있었다면 벌써부터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신 가족들이 다 되니까 너무 이게 욕심들이 정말 앞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저도 하나 콜. 욕심이 지나치다. 네. 예, 그런 게 있겠느냐.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소망을 조금씩 비치셨는데, 근데요, 그런 호르몬 있습니다. 당뇨는 물론이고요. 비만, 식욕 말씀하셨고 네. 장수까지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되는 호르몬이에요. 진짜로요? 네, 예. 말 그대로 이 호르몬 하나
하면은 내 몸의 만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이 호르몬이 잘못되면 만병에 우리 몸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춘 호르몬으로 놀랐는데 오늘 또 이 호르몬으로 한 번 더 놀라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호르몬 2탄, 내 몸의 장수 열쇠, 인슐린 수명을 늘려라. 야, 대박이네. 인슐린. 아마 인슐린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인슐린에도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또 그것이 제일 앞에 문장이 내 몸의 장수 열쇠가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호르몬 2탄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당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인슐린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0만 명. 엄청나다. 예.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요. 문제는 그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말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7.4%, 미국은 24.2%인데 대한민국 32.3%. 예, OECD 국가 중에 5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유도 또한 밝혀질 예정입니다. 엄영란 선생님도 인슐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요, 예. 당뇨 때문에 그 약도 먹고 인슐린 주사도 맞는 거, 그거 보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게 예. 약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비타민, 뭐라 그랬지? 호르몬이네. 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네. 나도 좀 줘봐. 친숙한 단어 인슐린인데요. 막상 인슐린이 어떤 일을 하죠?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도 오한진 박사님의 안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하면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죠? 근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잘 외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합니다. 즉,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다 위장에서 소화가 된 다음에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혈액 속에 그냥 있으면 쓰지 못하고 다 소변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바로 인슐린이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포 속으로 당분이 들어가면 이 인슐린이 그 당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힘을 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힘을 팍팍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 인슐린이죠. 또 세 번째 마지막 기능이 아주 기가 막힌 기능인데요. 이 인슐린은 여러분 몸에 나오는 장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면서 성장 호르몬, 장수 호르몬이 힘을 쓰니까 여러분이 길게 오랫동안 수명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슐린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당뇨병 초기라서 이제 약을 지금 계속 드시고 있어요. 네. 옆에서 볼 땐 참 안타까운데 괜찮아 말씀을 하시는데 약을 드시는 모습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빠진 분도 좀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 빨리 알아가지고 엄마한테 알려주고 당연히 싶어요. 있죠. 있어요? 뭐 가능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주사가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당 조절이 안 돼서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만 이 인슐린 주사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에 비해서는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오는 인슐린을 더 잘 나오고 또 끝까지 나올 수 있게 조절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당뇨가 안 생겼지만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인슐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오늘 알아가시면 뭐 정말 건강도 중요하지만 장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잘 배워봅시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이걸 굳이 뭐 이렇게 그 막 늘린다 그럴까? 뭐 그런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그렇게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이 사람아. 잠깐만.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정상일 것이다.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생활 습관 중에 인슐린을 팍팍 낭비하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뭐가요? 그래서 잘못하면 당뇨병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진짜? 아니, 박사님, 그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인슐린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슐린이 무슨 신용카드입니까? 어디 같은 걸 팍팍 긁고 다녔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조금, 말씀이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궁금하네요. 인슐린을 낭비한다는 그건 무슨 말은 말이지? 좀, 저희가 많이 듣는 표현이 아니어서. 네, 좀 설명을 좀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생활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밥도 있고 빵도 있고 국수도 있고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밥 드시고 떡 드시고 맞아. 이렇게 당분이 많은 음식을 이렇게 즐겨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또 굶으시는 분은 끝까지 굶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은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굶었다가 먹게 되면은 조금만 드셔도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때 인슐린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인슐린이 나와도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세포에서 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이 더 이상 또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셈이죠. 아니 근데 오늘 그 두 분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속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빵을 너무 좋아해요. 네. 특히 요즘엔 건강식 빵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빵을 어저께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골라서 통밀빵이라든지 뭐 건강빵으로. 그거는 간혹 먹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치즈 케이크 있죠. 치즈 케이크를 딱 먹고 한 숟가락을 탁 도려낸 다음에 쫙 먹잖아요. 그럼 입안에서 단향이 쫙 흘리면서 몸이 기분이 아주 쫙 하면서 당이 쭉 올라가는 그 느낌. 그러니까 그럴 때 당이 쭉 올라갈 때 인슐린이 팍 하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 낭비인 줄 몰랐다니까. 그랬구나. 우선 저희가 수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인슐린 수명 검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집에서도 혈액 검사하지 않고 내 몸의 인슐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몸의 혈당을 뚝 떨어뜨리고 또 인슐린 수명은 길게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제 인슐린 건강입니다. 이걸 굳이 뭐 이렇게 그 막 늘린다 그럴까? 뭐 그런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하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슐린은 절대로 하수분이 아닙니다. 인슐린에도 수명이 있다.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혈중증, 당뇨성, 망막증이 생겼어요. 치명이 올 수가 있죠. 가장 긴 수명을 남겨두고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슐린 장수 건강법의 놀라운 결과. 와, 저렇게 차이가 나요? 인슐린 장수화상 첫 번째는 바로 먹기만 해도 혈당이 떨어진다. 너무 공복 115? 80이나 떨어졌어. 80. 야, 그리고 여러분의 인슐린 수명을 길게 늘려주는 건강법.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몸신이다 건강 명강사 특집 호르몬 2탄 내 몸의 장수 열쇠 호르몬 인슐린 수명을 늘려라. 과연 그 인슐린 수명을 어떤 방법으로 늘려주실지 오늘의 건강 명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지난 출연 당시 10년 젊어질 수 있는 회춘 호르몬 건강법으로 큰 화제를 낳았던 몸신 명강사 박민수. 당뇨와 혈당은 잡고 남은 인슐린은 길게 늘려 쓰는 인슐린 장수 건강법. 내 몸의 천연 인슐린을 되살리는 방법. 몸신 명강사 박민수 원장이 공개합니다.
자, 지난번 이제 회춘 호르몬에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셨어요. 이제 뭐 몸신 가족 같아서 정말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 인사하시죠. 예, 해춘 호르몬에 이어서 장수 호르몬을 찾아온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네. 박민수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방송에 우리 녹화를 나오셨다가 말씀하시기를 모시고 계신 어머니께서 의사인 이 아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으시고 몸신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셔가지고 속이 굉장히 상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방송에다 대고 어머니 제 의사인 제 아들 얘기 좀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예, 몸신 이거 갔다 오고 나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도 이제 제가 넣은 출연분만 보시면 되는데 끝나고 나서 한진우 원장님 하시면 끝까지 보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로운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어머님의 가장 절친이라고 하신 분이 당뇨가 있으세요. 만날 제가 갈 때마다 당뇨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매일 물어보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이 방송에 한 이야기 딱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제 인슐린 건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은 정작 어떠세요? 건강하신지? 그래서 저도 이번 방송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어머님의 이제 인슐린 건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인슐린 건강 수명에 관련된 검사를 어머니와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 올해 70이신데 우리 패널분들하고 나중에 누가 뛰어난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신있게 공개를 어머님이 세요. 어머님이 세요. 엄청나다. 지금 원장님이 우리를 전부 찬박신세로 만들었어요. 참 훌륭한 아드님이십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한진 박사님. 네. 어머님 인슐린 검사 해드렸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믿음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난감한 상황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사람, 아주 건강에 좋은 사람이 인슐린 관리를 지금부터 하면 훨씬 더 그 건강 수명을 또 늘릴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지금 이미 결핍된 인슐린의 기능을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 인슐린 수치가 정상인 분들은 이 인슐린이 우리 평생 수명까지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약이나 주사가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천연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거를 이제 낭비를 막고 이제 전략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게 확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30, 40대 당뇨병 환자 수는 3배나 만병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에 대해 낱낱이 알려줄 오늘의 건강 명강사 박민수. 혈관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뇨성 망막증이 생겼어요. 실명이 올 수가 있죠. 자기 몸에 있는 장수의 열쇠 인슐린 건강법. 오늘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호르몬 인슐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또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먼저 이제 인슐린은 우리 몸의 어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 몸의 당은 이제 에너지를 이제 대사하는 이 당이 없으면 우리 당 떨어진다고 그러죠. 당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조절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너무 역할을 못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설탕물이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거든요. 이 설탕물이 돌아다니면 우리 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머리에서 끝까지 다 영향을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뇌혈관 질환부터 가장 아랫부분까지 온몸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슐린이 하는 일은 역시 혈당 조절하는 역할. 혈당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에 관여를 하죠. 우리 인슐린이 기능을 못해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우리 몸의 혈액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한 상태가 몇십 년이 지속이 되면
그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게 오게 되고요. 근데 이 혈당의 어떤 구조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큰 혈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혈관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당뇨를 앓은 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당뇨성 망막증이 생겼어요. 실명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신부전이 만성 신부전이 생겨서 나중에 신장에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발 관리를 잘못하셔서 나중에 손발이 이제 괴사되는 그런 어떤 문제까지를 일으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혈당 관리를 잘못하면 혈관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혈당 관리 잘못했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광기 우리 이광기 씨나 변호민 씨 아시겠습니까? 아니 남자를 지칭하셨단 말이에요. 딱 집어서. 그러면 미세한 혈관 미세한 아주 미세한. 뭘 것 같아요? 나 알아. 뭔데? 왜 날 봐? 이 두 분이 곧 위험한 뭔가? 그거. 그거. 잠깐만. 눈이 어디로 가요? 그거죠, 선생님. 발기부전.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우리 발기를 관장하는 그 남성의 성기 부분, 엄경 부분은 엄경에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가장 잘 구조화된 이제 혈관들이거든요. 그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쪽부터 망가집니다. 우리 당뇨 환자들의 한 절반 정도에서 발기부전의 문제, 성기능에 약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 높아진 혈당이 우리 미세한 혈관의 구조인 엄경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고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핍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슐린은 장수에 관여되는 장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세포는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고 나면 죽을 세포는 자연스럽게 자연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세포 생성 주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포를 빨리 늙게 합니다. 멀쩡한 세포를 빨리 늙게 하고 그래서 빨리 노화가 촉진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많아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그런 노화의 증상이 빨리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잘 관리를 하면 회춘도 되고 장수 둘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과 장수 호르몬은 이제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이 두 개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동맥에서 가장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해춘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높고 인슐린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인 사람이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슐린 건강, 인슐린 수명 젊을 때부터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예. 한국인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의 특수성. 한국인은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서구인에 비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크기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식생활 어때요? 되게 서구화됐죠. 움직이지 않죠. 운동하지 않죠. 스트레스 많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서구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 인슐린이 위협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좀 속상하네요. 이제 한국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네요. 선천적으로 인슐린 기능이 좀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슐린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인슐린을 펑펑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 뭐 안 좋은 습관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뭐 식습관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 습관들을 바로 잡아야겠군요. 맞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좋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밥, 빵, 면. 이 대표적인 세 가지로 대변되는 고혈당 음식을 먹었을 때입니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맞아, 나도 너무 좋아하는. 정말 대표적인 게 밥, 면, 빵이거든요. 아유, 거기에 이제 후식으로 또 달달한 떡 하나 해주면 딱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밥, 빵, 면과 같은 고혈당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음식이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돼가지고 그래서 포도당 분해되면 이것을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고혈당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당 음식 먹었을 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됐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높지 않은 혈당 음식, 그냥 저혈당 음식이나 일반적인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아까 공장이 뭐라고 그랬죠? 췌장이라고 그랬죠. 그 췌장이 무리가 돼서 나중에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이때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면 우리가 당뇨로 가는 KTX가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어떤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니 어른들이야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걱정할 건 없어요. 그만 살래요 우리 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어른들 걱정스럽지만 이제 우리 애들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요즘 애들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이제 받으니까 항상 공부할 때 당 떨어진다고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이렇게 수북히 싸놓고 먹으면서 하는 거. 그걸 애미라고 믿고 사냐?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연령대가 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식생활 습관이 소거화로 진행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서 특히 인슐린이 팍팍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0대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은 이미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인 내당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히 30, 40대 당뇨병 환자 수는 2001년도에 비해서 2010년 무려 300%, 즉 3배나 늘어난 것인데요. 젊은 사람의 경우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무려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기요. 자, 네. 우리 결과 나왔어요? 궁금해. 알고 싶어요? 네. 알면은 집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알려주세요.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검사 결과가 네. 제가 이제 살짝 받아봤는데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요? 정말? 잠깐만, 뜻밖의 결과라면.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진짜? 예. 앞으로 인슐린 수명이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이제 재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몸신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인슐린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인슐린 건강 수명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 가장 긴 수명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 엄선생님. 엄청나다. 20대 이제 20대네. 지금 원장님이 우리를 몸신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결과 바로 공개합니다. 당뇨병은 물론이고요. 각종 혈관 질환들 또 장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인슐린. 이 인슐린 수명 어느 정도인지 그 결과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한숨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 아버님도 이제 당뇨를 앓으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요.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뭐 이용식 선배님이나 우리 또 한 살 차이인데 우민이 형보다는 그나마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나왔다. 뭐? 난 그게 걱정되는 거야. 아니, 근데 평상시에 건강검진 하잖아요. 저는요. 예.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요. 그렇죠. 혈당 제일 먼저 보실 거고. 제일 보고 그리고 병원에서 허락만 한다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정도로 건강에 신경 쓰시는 신경을 많이 써요. 난 내 신경을 끼고 다녀. 오늘 재밌네요. 저희가 수많은 검사를 하지만 또 그때마다 저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엄 선생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문제도 뭐 크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죠? 글쎄요. 하여튼 나는 먹는 걸 줄였어요. 우리 영감이 맨날 잔소리예요. 많이 먹는다고. 그만 먹으라고. 그러면 그래서
조금 전에 짜장면 먹고 또 먹고 그만 먹어라 말이야. 검사 결과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걱정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죠. 그냥 혈당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슐린 수명 검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인슐린이 이제 혈당과 같이 이렇게 교통하는 데가 이제 혈액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공복 혈당, 그리고 우리 몸에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지를 보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 종합해서 앞으로 인슐린 수명이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이제 제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네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인슐린이라도 기능을 잘 못하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우리가 고혈당 음식을 자꾸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 많이 나오면 그 많이 나온 것이 역할을 잘해서 당을 다 잘 떨어뜨려주면 좋은데 그 효율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이용을 잘 못하니까 당을 잘 처리를 못해서 당이 그냥 남아있어. 그러면 인슐린이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것 같이 인슐린이 나와도 역할을 잘 못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분부터 알아보도록 예, 하겠어요? 전체 순위는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인슐린 건강 수명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분부터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일 건강한 분이네요. 건강한 그분. 사람. 건강한 사람요? 내가 보니까 조민희 씨 아니면 나 아닐까. 그래요. 아니, 정말 이광기 씨가 오늘 가장 젊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젊고요? 뭐예요? 어려요. 조금 젊고요. 그다음에 또 최 연장자이신 엄 선생님 계신데, 자, 과연 이 순위를 매겼을 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슐린 건강 수명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가장 긴 수명을 남겨두고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자, 보시죠. 못 보겠어. 어디야? 어우, 나 못 보겠어. 저 가만 내버려두지 왜 커졌다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조민희 씨가 1등입니까? 조민희 씨가 1등입니까? 이럴 수가. 아니 이거 뭔가가 잘못돼. 아니 조민희 씨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우민 형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와. 이야, 이거 웬일이에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결과죠. 잠깐만, 진짜, 진짜. 무슨 말이에요? 신기하네. 어떻게 해서 예, 그렇게 나온 거죠? 두 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젊으신 게 항목하셨고요. 저도 젊어요. 저도 젊다고요.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우월하게 좋은 건 아니고. 우월한 건 예, 아니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 네,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은 이제 100 이하가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하는데 두 분은 공복 혈당이 똑같아요. 그래요? 91로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면 보시면 수치가 나오죠? 예. 공복 저게 혈당. 누구 거예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2가 기준인데 2요? 예, 2가 기준인데 우리 변우민님은 1.16, 오. 조민희님은 1.14로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와. 나왔어요. 근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0점대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변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예. 그거라도 이거 높아야지. 관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인슐린 건강 수명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위가 발표진 가운데 세 분이 남아 계십니다. 예. 팔순의 엄명란 선생님, 그리고 가장 젊은 이광기 씨. 이렇게 고개 들어. 예. 자, 과연 검사 결과는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나와 있는 검사 결과. 자, 보시죠. 이광기 씨, 이용식 씨, 그리고 엄명란 선생님, 과연 이영식. 과연 이영식.
훌륭하신데. 이광기 씨. 내가 지금 꼴찌야? 아니요, 기다리세요. 아직 결과. 네. 우선 저기 엄 선생님 3위 아주 아름다운 블랙 예. 원피스를 입으셨네요. 예. 결과 알려주실까요? 엄앵란 선생님은 이제 그 공복혈당 수치가 100이 정상인데 112로 약간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아까 2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3.09로 약간 올라가 있긴 하지만 연세에 대비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식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운동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지금 높아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위로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 선생님 어떠세요? 네? 예. 아이 그래도 3위. 너무 기뻐하면 둘이 또 질투해서 이따 밤에 보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안 기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세가 드시면 지금 엄앵란 선생님 정도가 정상 아닙니까? 우리 박 선생님? 예, 뭐 제가 연세가 드신 분들 많이 검사를 해보면 엄앵란 선생님보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더 나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연세 대비해서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 점수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예. 그 인슐린 저항성이 제로가 제일 좋다고 그러시죠? 예. 제로.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들을 검사하시고 조사하시고 수사까지 들어가셨는데 원장님은 도대체가 어느 정도 지수가 되고 그거. 그리고 원장님의 어머님 조사하셨죠? 이거 맞아. 테스트? 예. 그 결과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결과지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공개를 해주십니다. 자, 과연 우와. 이분이 누구시죠? 어머님이세요? 우와, 0.46. 어머님이세요? 우와, 0.46. 어머님이세요? 우와, 0.46. 왼쪽이 접니다. 네. 왼쪽이고 오른쪽이 칠순인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1등상을 받아야 돼요. 와, 그러네요. 엄청나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이 몸신을 열심히 보시고 이걸 생활 속에서 계속 열심히 실천하신 덕인 것 같아요. 야, 대단하시네. 어머님이 네. 예, 인슐린 저항성이 0.76, 제가 인슐린 저항성이 0.46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와. 혈당도 보니까 예. 이제 공복 혈당이 75시고요. 박 원장께서 어머니께서는 77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이제 20대는 칠순의 어머님 그리고 또 40줄의 아드님, 예. 아주 건강한 모자의 이 결과를 저희가 봤네요. 이제 더 든든하게 저희가 믿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당뇨 같은 경우에 유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슐린 기능도 여기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그건 설명을 좀 해드리죠. 네. 이 원래 당뇨병이 이 한쪽 부모가 당뇨병이 있을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될 확률이 한 15% 정도 돼요. 15%. 네. 그다음에 양쪽 부모가 다 당뇨가 있을 경우는 한 30% 정도가 자녀한테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기능도 과연 부모를 따라가느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이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족력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식생활 습관을 잘못하면 이런 인슐린의 수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만약에 부모가 그런 당뇨라든지 또는 비만이라든지 하는 경향이 있다면 식생활 습관을 잘못할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가 날 때마다 지금 놀라움의 연속이죠. 사실 변우미 씨 일이 예상하지 못했고요. 엄 선생님 3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분 남아있는데, 두 분이 이제 조금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이용식 씨와 이광기 씨 인슐린 수명 검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자, 아이고. 놀래요. 람니. 뭐야? 더 작아졌어, 나? 뭐야? 더 작아졌어, 나? 네. 뭐야? 네. 뭐야? 4위 이용식 씨, 5위가 이광기 씨예요. 와, 저렇게 차이가 나요? 이용식 씨보다 좋아하셔요.
꼴찌는 아니라는 걸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진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이게 예, 왜 이렇죠? 예. 궁금한데. 예, 이용식 선생님부터 먼저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까 공복일단 100이 넘으면 이제 당뇨 전 단계, 당뇨 수치가 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공복일단 113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2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아까 음행란 선생님께서 3.09였는데 이용식 선생님께서는 3.31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된 거예요. 이미 이제 복부 비만이 조금 이제 있으시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성인병의 합병증들을 더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량으로 지금 계속해서 분비되고 있는 인슐린의 분비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식욕제 호르몬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많이 먹으면 더 이상 그만 먹으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신호를 보내도 안 하는 이제 더 먹을래.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 이용식 쌤 같은 경우에는 ESO가 정상인데 이번에 16.7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인슐린 건강 수명은 물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식욕 억제 호르몬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는 이제 습관을 이제 그만 먹으라고 했을 때 식사 속도를 늦추고 그때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는 습관을 들여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배부르지 않은지 만족한지 막 이럴 때 숟가락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배가 부를 때까지 그냥. 나의 잘못도 크지만 주치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광기 씨. 글쎄 말이에요. 저는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쟤 봐봐요. 지금 저는 완전히 무슨 진격의 거인이고 지금 광기는 무슨 왜 저렇게 된 걸 모르겠어요. 잠깐만 지금 승자의 거만함입니까? 네? 아니 완전 승자의 거만함인데 형님 완전히 왜 그러지 마라. 전혀 아니야. 전립선은 안 좋아.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광기 씨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정상이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나올 수 있는데 공복 혈당이 98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4.11이에요. 왜 그러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 필요 없는 인슐린들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 아니면 이제 분비되고 있는 인슐린의 기능이 지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아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5등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잠깐만 안타깝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뭔가 방법을 제가 몇 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광기 씨 혹시 식사를 하고 났는데도 금방 식사했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음식을 더 먹었다든지 먹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다든지 먹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는 별로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너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식사하시고 나면 이제 많이 졸린다든지 졸려요. 깜짝이야. 언제부터 그랬어요? 밥 먹고 나면 졸려요. 바로? 네,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이렇게 그렇다고 되니까 자진 않아요. 깜빡 이런 거. 깜빡 졸아요. 근데 이게 인슐린 기능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 조화롭게 작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인슐린 많이 분비되면 어떤 증상에 빠지죠? 저혈당이 되죠. 저혈당이 되면 가슴이 쿵당쿵당 뛴다든지 졸립다든지 자꾸 이제 먹는 게 땡긴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고혈당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당 음식 찾으면 또 뭐가 많이 분비되죠? 인슐린이 또 많이 분비되죠. 고혈당과 저혈당이 계속 오르내리는데 이런 증상을 혈당 널뛰기 현상, 혈당 놀림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넘어서 인슐린의 결핍까지 올 수 있어서 당뇨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좀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인슐린을 포함하는 습관을 고치면 인슐린 저항성 단계에서 인슐린이 감수성 있게 다시 이제 회복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 혹시 내 상태는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으로 몇 가지 리스트를 지금부터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도 자기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3가지가 해당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하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얼른 보여주시죠. 궁금합니다. 밥, 빵, 면, 과자 등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 습관적으로 단 음식을 찾거나 배가 불러도 꼭 먹는다. 종종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껴 급히 음식을 찾아 먹는다. 식사 직후 급격히 졸렸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것이 반복된다. 나 그래. 식후 심장이 뛰거나 오히려 힘이 빠지고 더 피곤함을 느낀다.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고 금세 다시 살이 찐다. 최근 들어 복부나 옆구리 살이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목, 가슴, 유방, 사타구니, 팔 안쪽의 피부가 늘어지고 힘이 없다.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며 남성의 경우 또래에 비해 탈모가 빨리 시작된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중 하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광기 씨 혹시 몇 개에 해당되세요? 솔직히. 전 솔직히 그 밥빵면 과자. 예. 요거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습관적으로 단 음식 참는 거. 굴. 예, 요 2개 있고, 그리고 좀 홀리실 졸렸다가. 때 급히 음식을 그것도 찾는 거. 셋. 네, 많긴 하지만 간혹 있어요. 예. 그리고 식후에 졸립고. 졸리는 거. 요거 한 4가지. 그리고 5가지. 다이어트도 어떨 때는 쉽게 또 복부 비만으로 또 살이 찐다는 거. 까지. 네. 그러면 오늘 1위 하셨던 변우민 씨는 혹시 몇 개? 저 1개. 뭐예요? 진짜. 어떤 거예요? 저는 종종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껴. 네, 급히 음식을 가끔 먹을 때가 있어요. 어머. 인슐린 건강 자가 진단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중 10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이라면 내 몸에 인슐린이 낭비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내 몸의 인슐린을 측정해 봤다면 이번엔 인슐린 수명을 늘릴 차례. 혈당을 확실하게 잡고 인슐린 최대한 아껴주는 인슐린 장수밥상을 잡아라입니다. 내 몸의 천연 인슐린으로 혈당을 잡는 놀라운 건강법. 24년째 지금 인슐린을 맞고 있어요. 별 관심도 없었는데 200 나온 거 보고 놀랐어요. 3개월 전엔 쓰러지기도 해보고 병원에서 약도 타갖고 계속 먹어도 효과도 안 나고.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았던 원정단. 너무 공복 115? 80이나 떨어졌어. 그리고 실험 후에는 211로 180. 180. 원정단에게 일어난 일주일의 놀라운 변화. 정상이네요, 정상. 정상입니까? 네, 완전히 정상 수치입니다.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몸의 인슐린 낭비를 막아주는 필승의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집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인슐린의 수명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에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예, 인슐린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혈당을 확실하게 잡고 인슐린 최대한 아껴주는 인슐린 장수밥상을 잡아라입니다. 오, 인슐린 장수밥상. 저한테 절대 필요합니다. 음식에 따라서 이제 인슐린 수명이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들기도 하는데 인슐린 장수밥상은 우리 인슐린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인슐린 장수밥상 첫 번째는 바로 인슐린 장수밥상 첫 번째는 바로
보리밥 아니에요? 보리밥? 흰밥. 밥입니까? 무슨 밥이야?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백미고 이건 보리밥. 현미네요. 현미. 예, 현미밥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뭐죠? 밥이죠. 밥입니다. 밥은 이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인슐린이 절약되고 낭비되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 놓은 것은 콩기름 찬밥입니다. 콩기름 찬밥이요? 네, 콩기름 찬밥은 콩기름 찬밥이요? 네, 콩기름 찬밥은 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장수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래도 좀 따뜻한 밥을 먹어야지 찬밥 먹으면 일단 거칠거칠하고 특히나 현미 콩기름 밥 찬밥을 먹으라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솔직히 뭐 좋으시죠? 지금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기 씨. 네, 찬밥을 주면 덜 먹으니까 아니죠. 지금 원장님이 우리를 전부 찬밥 신세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 아니 찬밥을 가지고 어떻게 인슐린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냐 이 말이에요. 저 아주 찬밥 됐어. 그냥. 잠깐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콩기름 찬밥이라고 하시는데 뭐 이게 왜 도움이 어떻게 예, 그래서 이광기 씨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면 더운 밥을 먹으라고 하고 찬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콩기름 찬밥을 저희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밥은 소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찬밥 안에는 저항 전분이 들어있거든요. 저항 전분. 저항 전분이라는 것은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전분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콩기름 찬밥은 보통 밥에 비해서 저항 전분이 3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밥들은 이제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몸에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 세배넣기 때문에 대장으로 내려가가지고도 일부만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질 않아요. 그다음에 콩기름으로 이제 한번 코팅을 해주면 저항 전분의 양이 2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혈당을 올리는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인슐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인슐린 장수 밥상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저희 아버님도 당뇨를 앓으셨을 때 절대 흰 쌀밥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잡곡이라든가 아니면 현미, 보리밥 뭐 그걸로 주식이 됐는데 근데 아직까지 나는 정말 아무리 이제 몸신이라고 하지만 조금 아무리 콩기름이 들어가더라도 좀 흰 쌀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현미라고 하지만 원장님은 햄미래 햄미. 다른 쌀이 있는 거야? 뭐 더 이상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뭔가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콩기름 찬밥을 일주일간 드시도록 했어요. 자, 그 뭐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았던 원정단. 내과 잘 다니는 데가 있어. 거기를 또 다른 문제로 갔다가 이제 피검사하다 보니까 당이 높다고. 손발이 저리고 증상이 안 좋게 와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당 수치가 조금 높다고 뭐라나 머리가 띵하게 아파요. 떨리고 막 뭐가 막 내려앉는 것 같고 막 하여튼 공복만 되면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작용을 헤맬 정도로 쓰러져서 뭐 기억도 안 났어요. 약 드시면서 네. 당 수치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머니?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지금 속이 상해 솔직히 합니다. 현미밥을 계속 먹었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뭐 혈당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공복 혈당 수치 사전에 측정을 했습니다. 220. 실험 전 매우 높게 나온 공복 혈당 수치. 아유 맛있게 드셨네. 과연 식후에는 혈당이 얼마나 될지.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에 다시 혈당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식후 혈당 검사를 위해서 끝만 하면 싹 심해졌다 그러면 298. 역시나 식사 후 혈당 수치도 무척이나 높은 상황인데요. 네, 쌀밥할 때 이제 밥 씻어가지고 불리잖아요. 4인분당 이거 스푼 하나, 얘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숟가락 하나. 여기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올 때는 좀 뚝 떨어져서 왔으면 좋겠어요. 콩기름 찬밥 하나로 높아진 혈당을 잡아라. 일주일간의 도전에 나선 찬밥 실험 원정단. 자, 이렇게 열심히 밥 하나 바꿨다고 과연 혈당이 잡힐 것인가? 지금 실험 첫 식사입니다, 저의. 약은 물론 평소 생활 습관 그대로 콩기름 찬밥만 바꿔 먹은 일주일 실험. 아이고 정말 노력들이 대단하시네요. 마침내 콩기름 찬밥 식사 일주일째.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 과연 콩기름 찬밥 원정단의 혈당 수치 변화는 있었을 것인가?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자, 네. 자, 과연 이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콩기름 찬밥 원정단 이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일주일간 콩기름 찬밥만 드시는 분들이십니다. 예,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혈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문기복입니다. 저는 26년째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가지고 일형 당뇨 진단을 받고서 24년째 지금 인슐린을 맞고 있어요. 실험 참여 전 공복 혈당 195, 식후 혈당 392.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 일형 당뇨 진단. 26년째 당뇨로 고생 중인 문귀복 씨. 저는 5년 전에 탈장 수술하고 당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제 40 이제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계신데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네. 예. 실험 참여 전 공복 혈당 228, 식후 혈당 254. 당뇨 5년. 계속 약을 복용하고 식습관 관리를 해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았던 이계양 씨. 저는 한 5년 전에, 5년 되기 전에 제가 빵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빵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빈속에 나가서 빵을 굽고 냄새가 좋으니까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병원에 갔더니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수치가 공복에 134였어요. 실험 참여 전 공복 혈당 139, 식후 혈당 241. 당뇨약 복용, 현미밥으로 식습관 조절 중이지만 혈당 수치가 계속 높은 편이었던 이인주 씨. 저는 3년 전에 이 당 진단을 받았는데 공복에는 당뇨가 안 높아요, 별로. 근데 식후에는 많이 높아요. 그래서 결과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탐이 많아요. 실험 전 공복 혈당 117, 식후 혈당 221. 3년째 당뇨 약 복용 중. 특히 식후 혈당 조절이 잘 안 됐던 김정순 씨. 인천에서 온 최정채입니다. 저는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당뇨가 왔어요. 실험 참여 전 공복 혈당 121,
식후 혈당 271. 혈당이 높아 주의 필요. 하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해왔던 최성채 씨. 우연찮게 혈당을 체크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혈당 체크했는데 한 20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평소에 갖다가 별 관심도 없었는데 200 나온 거 보고 놀랐어요. 그 이후로 바로 갔다가 집에 와서 혈당계를 구입하게 되고 그 이후로 갔다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혈당도 체크하게 되고. 실험 전 공복 혈당 174, 식후 혈당 147. 당뇨는 아니지만 고혈당 진단. 건강 관리를 하고자 참여한 김창환 씨. 저는 1년 전부터 당을 좀 앓게 됐습니다. 3개월 전엔 쓰러지기도 해보고 병원에서 약도 타갖고 계속 먹어도 효과도 안 나고 끝까지. 실험 전 공복 혈당 184, 식후 혈당 298.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1년째 당뇨. 혈당 문제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기도 했던 강수철 씨. 이분들의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주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들 이제 혈당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 사전에 공복 혈당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까요? 사전 검사한 내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공복 그리고 식후 혈당까지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기복님, 이계양님, 김찬, 장수천님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거의 20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뇨가 거의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데도 이게 당뇨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계양님 같은 경우에는 식후 이제 2시간 혈당이 254, 문기복님도 392 정도로 우리 인슐린의 기능 자체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전혀 이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수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경화가 더불어서 당뇨가 온 단계라서 특별히 이제 좀 더 이제 조절이 어려운 어떤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특이한 건 이제 김정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복 혈당은 117로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221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들어온 어떤 음식물을 혈당을 이제 분해해서 우리 몸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인슐린 어떤 저항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농심가족 여러분 질문하실까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따로 드셨다거나 그 일주일 사이에 좀 변화가 그게 있었는지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콩기름 찬밥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도 먹었어요. 일주일 됐나요? 네, 일주일 먹고 그 외에 뭐 반찬이나 뭐 과일 그런 거 주사 그거는 예전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밥만 바꾼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는 딱 콩기름 찬밥으로 바꾼 것만 있는 겁니다. 예, 이거 그냥 차게 드시진 않으신 거죠? 렌즈에 그렇죠. 일단 식혔다가 렌즈에 데우어서 드신 거죠? 렌즈예요? 찬밥이 아니야. 찬밥이 아니네. 그래서 이거 잠시 후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어떻게 드시는 건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광기 씨.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바짝 차려야 되겠네. 예, 저희가 일부러 오늘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 수치를 보도록 마지막 날은 이제 혈당을 재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연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현미밥을 드신 분들이 계셨으니까 현미 콩기름 찬밥 팀부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자, 먼저 실험 전에 문기복 씨 195였고요. 실험 후 공복 115. 80이나 떨어졌어. 115. 80이나 떨어졌어. 80. 야, 그리고 80이나 떨어졌어. 80. 야, 그리고 실험 전에 식후 2시간 392에서 실험 후에는 211로 180. 182로 떨어졌습니다. 182로 떨어졌습니다. 대박. 181? 틀렸다. 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그러게요. 저 지금 목소리가. 목소리가 달라질 정도로 지금 흥분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냥, 와, 이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의사로서 저 매일 당뇨 환자를 보는 사람인데 네.
밥 하나 바꿨다고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저 약을 써도 예. 사실 저렇게 뚝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계양 씨의 경우 어떻게 바뀌셨는지. 공복의 혈당이 좀 높았어요. 228. 자, 실험 후 결과 보여주시죠. 127. 100이 떨어졌고요. 더 떨어졌어. 와, 그리고요. 127. 100이 떨어졌고요. 127. 100이 떨어졌고요. 더 떨어졌어. 와, 그리고요. 식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254에서 130. 많이 떨어지셨네. 130. 많이 떨어지셨네. 아니 어디 계단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와, 대단한데요. 예. 식후 혈당은 정상이네요. 정상. 정상 수준이죠. 예. 완전히 정상 수치입니다. 아까 살짝 혼잣말 하신 게, 아유, 저기 수치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네, 살짝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 빠졌어요? 네, 일주일 동안에 2kg 빠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인주 씨의 결과 보겠습니다. 자, 시험 전에는 139, 24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찬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오, 고기고 완전 정상. 그리고 식후에는 정상이 되셨네. 정상이에요. 완전 나쁜데? 159. 정상이 되셨네. 정상이에요. 완전 나쁜데? 159. 이야. 와. 아니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신 중에서 예. 마지막 날 검사하는 날만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작게 먹었던지 그 전날부터 굶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렇죠.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속된 측정이잖아요. 측정을 많이 했을 때가 중요한데 흐름이. 찬밥 드시고 첫날 처음에 그 139였는데 79까지 이미. 그 다음에 92, 98, 93. 한 번도 100을 넘은 적이 없어요. 네, 공복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식후 혈당이 좀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인주님 같은 경우에 첫날 241에서 128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141, 그 다음 날부터 아예 두 자릿수 떨어져가 90, 90. 와. 그래서 100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지금 계속되고 네, 있어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김정순 주부의 경우 117이었고요. 221이었습니다. 이제 식후 혈당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자, 일주일 후 109. 워낙 그 정상치하고 네, 가까운 네, 분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식후 혈당은 식후 혈당은 221에서 107로. 우와. 114가 떨어졌어요. 정상이네, 정상. 정상으로 되죠. 114가 떨어졌어요. 정상이네, 정상. 정상으로 되죠. 완전 정상이네. 아니 이거 당뇨 약 먹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분들 얼굴 처음 봅니다. 어저께 이거 재는 날이요. 제가 약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못 먹어가지고. 원래는 드시던 분이지. 예. 높게 나올까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더욱이나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네. 드시던 분은 약을 드시도록 하고 밥만 바꾸시라고 했는데 오히려 네.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건 네. 일주일의 변화에서 네. 벌써 그 힘이 생겼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정도만 이제 마지막 날 만약에 굶고 이렇게 검사가 나왔으면 신뢰하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당뇨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복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개선이거든요. 이젠 뭐 식사하러 갑시다 이런 약속이 필요 없어요. 찬밥 들어가실래요? 콩나물. 이야 이거 대박이다. 놀라운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현미였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쌀밥, 그러니까 하얀 밥을 드시는 분의 경우 콩기름 찬밥으로 드셔도 역시 효과가 있을까? 이건 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채 주부시죠? 보여주세요. 121에서 112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식후 271이었습니다. 백미, 콩기름 찬밥을 일주일 드신다면 어떻게 변하셨어요? 정상이야, 정상. 정상이야, 정상. 정상이야, 정상. 예, 백미 콩기름 찬밥으로 134 해도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오호. 네.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야.
자, 이번에는 이제 불과 3개월 전에 본인이 당이 높다는 거를 아셨다는 분이세요. 예, 김창완 씨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174 높으셨어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100kg 완전 정상 상태이시고요. 야, 진짜. 100kg 완전 정상 상태이시고요. 야, 진짜. 그리고 식후는요? 98로 역시. 정상이시네. 이 정도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98로 역시. 정상이시네. 이 정도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완벽한 정상입니다. 완벽한 정상. 네, 이제 아마 이분 우리 김창완님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이제 진단된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이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안 하셨으면 굉장히 회복이 불가능한 이제 당뇨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 프로젝트에 잘 참여하신 것 같으세요. 인슐린 어떤 기능이 확 나빠지고 있는 시기인데 이렇게 좋아질까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좀 이제 결과를 봤는데요. 공복혈당이 찬밥 먹은 이후부터 계속 정상 범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112, 그 다음날 113, 119, 100일까지 이렇게 떨어졌고요. 이분 같은 경우, 그러면 식후혈당 같은 경우에도 147에서 113, 118, 98 이렇게까지 정상으로 나온 거로 봤으면 거의 이제 식전 식후혈당이 거의 다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당뇨 관리를 할 때 6개월 동안 생활 습관 개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런 상태이신 거죠? 예, 아직 약 안 드시고. 예, 그 시기 내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고치거나 늦추신 거죠. 역시 건강 갖다가 실천하고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뇨병이 나으셨네. 예, 이번에 몸신 너무 좋은 몸식부에 나오게 돼갖고 너무 기쁘고요. 실험에 참가하게 돼갖고 너무 기쁩니다. 예, 우리 제작진이 제일 열심히 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좀 칭찬해 달라고. 자, 어느 순간부터 이광기 씨 말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마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흰 쌀밥으로 하셨고요. 콩기름 찬밥을 드셨는데 강수철 씨 결과 같이 보시죠. 자, 저혈당 쇼크도 왔었다. 84 그리고 식후에는 298 수가 아주 높으셨어요. 과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후 결과 보여주세요. 159 예, 식후 혈당은 152로 146 예, 152로 146 떨어졌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강수철님 같은 경우에는 식후혈당이 저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 봐서 아마 일주일이라는 실험 기간이 조금 이분한테는 짧았을 거예요. 조금 더 장기간 본다면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단계적인 어떤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 네.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문헌에서는 이제 계속 하긴 했고 옛날에 이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2, 3일간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처럼 7분의 대상으로 7일 동안 장기간 동안 진행을 한 결과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도 있고 혈당이 거의 잘 조절되지 않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조절되면서 좋은 결과를 거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백미, 흰쌀밥 이제 콩기름 찬밥을 드신 분들은 현미로 바꾸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당뇨를 앓는 분들이 아니면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 박사님이 지금 계속 감탄을 하셨어요. 네. 저는 너무너무 감탄스러워요. 원래 하던 약물 그대로 하시면서 판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고요. 바로 지금 뭐 약을 드시던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약도 줄여야 되고 인슐린 양도 줄이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이제 결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음식 관리 또 습관 관리 하실 거죠? 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7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밥, 물, 공기름, 냉장고만 있으면 됩니다. 밥을 하기 전에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내 몸에 천연 인슐린으로 혈당을 잡는 놀라운 건강법. 하나하나 쉽게 돼서 이 먹는 시간이 정말 30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콩기름 찬밥 만드는 방법. 하나하나 씹혀. 혈당 떨어지는 소리. 지금 공개됩니다.
자, 콩기름 찬밥 원정단의 놀라운 결과를 보고 났더니 이 찬밥 신세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밥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콩기름도 요즘 여러 가지 뭐 다른 기름 때문에 조금 밀려났었는데 이제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콩기름 찬밥을 만드는 거는 딱 4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밥, 물, 콩기름, 냉장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미쌀은 우리 일반 쌀과 똑같이 한 1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불립니다. 자, 불려놓은 쌀. 이게 4인분 기준이거든요. 쌀밥 4인분에 콩기름 이제 우리 큰 숟가락으로 이제 1스푼 정도 넣습니다. 처음부터 콩기름을 넣는 게 해버리는 거야. 저는 딱 하고 난 다음에 비벼서 먹는 줄 알았어. 네, 비벼서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밥을 하기 전에 이게 물에 잘 섞어줘가지고 골고루 이제 쌀에 이제 코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시 직접 해보길 잘했네요. 근데요, 찬밥에는 원래 이제 참기름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잖아. 거기다 고추장에서 넣어서 막 비벼 먹는 거. 그건 참기름. 참기름을 넣는 건 어때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콩기름이 이 저항전분을 많이 만드는 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초기 연구는 스리랑카에서 그 지역에서 흔히 쓰는 기름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유로 만들었더니 저항전분이라는 형태로 전분의 입자가 바뀌면서 소화가 좀 더디되고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기름 가지고 유사한 실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실험 결과를 보면은 코코넛 오일로 했을 때는 저항전분이 한 1.93% 정도 이렇게 생겼으면은 참기름의 경우에 2.94%, 그리고 콩기름의 경우에 3.17%. 그러니까 콩기름이 가장 저항전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는 것이어서 오늘 실험도 콩기름으로 했고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밥이나 다 냉장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항전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찰자 들은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찰밥, 또 현미찰밥, 차조, 차수수 이 찰자 들어간 것은 거기에 그 아밀로즈라는 전분이 없어요. 저항전분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냉장고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죠. 뭡니까? 이제 우리가 밥이 다 되고 나면 뭐 좀 식힌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넣어둡니다. 냉동실이 아니고 냉장실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넣어주고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다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 정도. 근데 짧을수록 좋은데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데핀 다음에 너무 이제 우리가 차가우면 먹을 때 이제 되게 거부감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1분 정도 차가운 기가 가시 정도로 이렇게 데운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아니 식히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냉장실에다 6시간에서 12시간을 그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고요. 냉장실에 온도 1도에서 4도 사이에 이제 온도에 보관할 때 저항 정분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만 조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리하는 게 아주 안전하고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 일반 이제 흰쌀밥이나 현미 차지하는 따뜻한 밥은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이제 소화가 되는데 이것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나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씩 조금씩 먹어서 자기 장의 기능을 적응을 시킨 다음에 양을 점점 늘려가는 게 우리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배고파. 약간의 냉기만 가시면 다 끝. 아니 근데 그 냉장고에 있던 거를 다시 꺼내서 렌즈에다가 다시 그 찬밥을 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렌즈에 돌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렌즈보다는 오히려 미지근한 물에다 중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어떤지. 전분이 온도가 있어요. 한 5도 정도. 이 냉장고 온도 됐을 때 밥이 노화된다고 하죠.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거, 떡도 굳는 거. 그게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과정이 일어나면서 전분 입자가 소화되기 힘든 형태로 이렇게 꼭 뭉쳐서 저항 전분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중탕으로 하거나 해서 너무 밥이 호화되도록 즉 갓한 밥처럼 따뜻하게 되면 오히려 저항 전분이 다시
일반 전분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전주부님, 네. 전주부님, 네. 돈 주고 갈 것 같더라고요. 예. 한기가 거의 없는 정도. 예. 자, 지나가고요. 알았어.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야, 인상 쓰시는 거 봐. 오, 나 깜짝 놀랐어. 야, 건너뛰어. 냄새도 좋네요. 그리고 고소하고. 이제 일반 흰밥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 식당은 반찬이 없어. 이거 기름 넣은 거예요? 예, 그게 콩기름밥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네. 그러시죠. 먹으면 야 정말 오래 씻게 되네. 진짜 오래 씻게 그렇죠. 하나하나 코팅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하나 씹게 돼서 이 먹는 시간이 정말 30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드럽죠? 한 그릇 좀 먹으려면. 부드러워. 오, 맛있어. 이 소리 안 들려요? 혈당 떨어지는 소리. 인슐린 건강을 지키는 콩기름 찬밥 만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미의 경우에는 반나절 정도 미리 불려주세요. 4인분 기준으로 콩기름 한 큰술을 넣고 평소와 똑같이 밥을 하면 됩니다. 다 된 밥은 식혀서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되는데요. 전자레인지 역시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데워만 드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뿐만이 아니다.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인슐린의 가다 분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인슐린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찬밥에 이어 혈당을 낮추고 내 몸의 인슐린을 길게 늘리는 몸신 명강사의 건강법. 좀 흔하게 먹는 건가?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저희 옆에 또 하나의 밥상이 있어요. 예. 그게 뭔가요? 이 밥상은 또 무슨 밥상일까? 네. 우리 인슐린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인슐린 장수 밥상 두 번째 밥상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드디어. 주전부리잖아요, 주전부리. 예. 여기 보니까 잡곡류가 있고요, 견과류가 있고, 토마토, 고구마, 바나나 이렇게 되네요. 이것은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저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이야. 예. 혈당 지수는 똑같은 음식, 어떤 음식 100g을 먹었을 때 설탕이 이제 100g 먹었을 때 올리는 정도를 이제 100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음식들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 정도 오르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인슐린의 가다 분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우리 인슐린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50 이하의 음식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온 것도 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인데요. 저당 지수 밥은 잡곡밥이요. 예, 잡곡밥과 이제 그다음에 여기 있는 통곡물밥. 아, 통곡물. 예.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음식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나나나 토마토, 견과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혈당 지수에 관여돼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구마하고 감자가 있습니다. 네.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서 어떤 게 혈당 지수가 높을까요? 감자. 감자. 그렇게 하시네. 여기 감자가 없다며요. 모험신 가족인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물어보면 감자가 이제 그렇고 고구마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높을 것 같아요. 고구마가 이제 혈당 지수가 되게 높다고 그러는데 고구마가 혈당 지수가 55고 감자가 90 정도로 다이어트나 인슐린 건강에는 고구마가 훨씬 좋은데 고구마하고 감자 차이가 뭐죠?
세 글자, 두 글자. 약간 색깔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구마는 붉은색에 원색이 가깝고 감자 같은 하얀색이 모든 이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하얗고 뭐 흰쌀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드럽고. 빵이라든지 부드럽고 달고. 정제가 잘 돼서 쉽게 이제 이게 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달아서 혈당 지수가 높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에 좋고 포만감을 많이 주는 음식이고요. 견과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혈당 지수가 50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으로 먹기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간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전부리 형태로 해서 양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간식을 먹을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 네. 배가 지나치게 고파서 우리 공복감 많이 느낀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미 저혈당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예. 그럼 다음 식사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고혈당이 되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감을 없애주는 정도로만 가령 예를 들어 토마토 1개 정도, 견과류 1줌 정도를 먹는 게 간식의 적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실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점이요. 과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드시는 그 시점을 언제 드시는가 이걸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보통 과일 하면은 언제 드세요? 다들 식사하시고 나서 마무리로 입가심으로 이렇게 과일을 드시는데 그럼 식사에서 이미 포도당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서 혈당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다 단순당질이에요. 쉽게 혈당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치게 되겠죠? 그럼 언제 드시느냐? 오히려 이제 과일을 드실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밖에 없다, 뭐 식사 시간밖에 없으시다 이러시는 분들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과일을 먼저 드세요. 과일을 먼저 드셔서 혈당을 조금 높여놓고 그리고 나서 또 포만감도 좀 빠르게 오기 때문에 과일을 좀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현명하게 드시는 겁니다. 혈당은 덜 올리고 포만감은 늘려주는 저혈당 음식.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인슐린의 가다 분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인슐린 수명을 늘리는 데는 혈당 지수가 50 이하인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토마토의 혈당 지수는 30, 바나나는 55,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30 이하로 매우 낮으니 배고플 때 빵 대신 저혈당 음식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저혈당 음식, 몸신 홈페이지에 있으니 잘 챙겨보시고 여러분도 몸신 되세요. 건강병원 강사 특집 호르몬 2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몸의 장수 열쇠, 인슐린 수명을 늘려라. 그 늘릴 수 있는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강 밥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방법 소개해 주시죠. 인슐린 수명을 늘리는 건강법 두 번째는 식사 중 20분을 사수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식사 때 꼭 지켜야 하는 숫자가 20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식사 시간입니다. 네. 최소한 식사 시간 20분을 넘겨야 되는데 20분에 땡했을 때 식사를 끝내라는 게 아니고 식사 시간이 시작하고 20분이 지났을 때 밥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렙틴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인데 이 렙틴이 분비되는 시간이 20분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밥을 다 먹어버리면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맞아.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도 속은 이제 빵빵하니까 위는 빵빵해지니까 굉장히 찝찝하긴 한데 심리적으로는 만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또 먹어. 굉장히 또 먹고. 후식도 먹고 네, 스트레스도 또 먹어. 받고 맞아.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다음 식사 시간 때 그것을 보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적으로 가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용식 선생님한테 제가 렙틴 저항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렙틴 저항성 있는 사람들은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도 나중에 배가 부른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머릿속의 위라든지 뱃속의 위가 커지고 그것이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렙틴이 제 기능을 하는 시간인 20분까지 반드시 식사 시간을 끌어야지. 지금 이 식사에서도 만족하고 다음 식사 때 가식하거나 폭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고대 안산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
8,700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분 이상 천천히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8,700명 중에 10%밖에 안 돼요. 1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정도 걸린 사람이 36%, 나머지 44%가 10분이 아니라 5분에서 10분 사이. 너무 빨리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분 안에 식사를 끝낸 사람들은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를 해서 고지혈증이 1.8배, 고혈당이 2배, 이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것은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이 천천히 먹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예. 천천히 좀 드세요. 물도 씹어 먹어요, 좀. 자, 인슐린 수명을 늘리는 방법.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예, 인슐린 수명을 늘리는 건강법. 세 번째는 식후 30분 운동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합니다. 그런데 30분? 운동의 골든 타임은 그럼 몇 시를 잡아야 돼요? 몇 시간씩? 30분 후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식사 후 30분? 예, 식사 후 30분. 예. 그래갖고 얼만큼 해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어떤 건강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인슐린이 이제 혈당이 들어와가지고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네.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30분부터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인슐린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인슐린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 인슐린 도우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인슐린뿐만이 아니고 운동이 칼로리를 사용하면서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포단을 분해하는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함으로써 우리 인슐린의 가로, 인슐린의 소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식후 30분이 운동의 골든 타임이고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운동할 때 저혈당이 오기가 쉬운데 근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우리 혈당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운동하게 되면 혈당을 성공적으로 낮춰주면서도 저혈당 쇼크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약간 30분 정도를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하는 효과를 될 수가 있고 빠른 걸음을 건다면 10분 정도를 걸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아끼면서 포단을 분해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이제 고강도 빨리 걷기, 그다음에 에어로빅, 자전거, 등산, 줄넘기 등을 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걷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실제로 2002년도 미국에서 시행된 당뇨 예방 프로그램에 의하면요. 저지방의 식품을 낮은 칼로리로 섭취하고요. 적절한 운동 강도로 30분 이상 운동하는 그룹, 즉 생활 개선을 한 그룹에서는요.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룹에 비해서 당뇨의 발생 위험률이 58%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매 식후에 이용식 선생님 저랑 같이 걸으시죠.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네. 나는 차라리 걸으려면 앵란양하고 걷고 싶어. 이쪽하고 걸으면 고화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고화가. 자, 처음에 충격을 좀 딛고 일어섰어요, 이광기 씨. 예. 저희가 그 방법까지 지금 다 알려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한 번쯤은 혈당 검사 이외에 이 인슐린 호르몬 검사를 꼭 한 번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이광기 씨 이렇게 참 좋은 후배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수고했는데 네. 뭐 출연 기념으로 해서 내가 줄 건 없고 인슐린이나 조금 좀 가질게.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밥을 다 먹어버리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내 몸에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 나오는 시간 최소 20분까지 식사 시간을 늘려야 과식을 막고 인슐린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우리 혈당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운동하게 되면 혈당을 성공적으로 낮춰주면서도 저혈당 쇼크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혈당이 최고로 오르는 이때 운동을 한다면 혈당도 낮추고 인슐린의 소모를 막아주는데요. 식후 30분 꼭 운동하세요.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진료실에서 당뇨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
우리 의사들한테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이 뭐냐 물어보는 이제 질병 부담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1위가 치매나 암도 아니고 당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우리 건강 수명의 가장 큰 적이 당뇨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천연 인슐린을 통해서 약이나 이제 주사를 줄일 수 있고 당뇨가 없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는 젊은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을 잘 아껴가지고 평생 당뇨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슐린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요, 막강 몸신 모시고 막강 건강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실제 수면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혈압이 높게는 220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심장이 멈추면 심장마비가 되는 거고. 천식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심하게는 폐렴도 올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누르면 들어가서 나와요? 해봐요. 너무 시원해. 요거면 됩니다, 요거. 뭐예요? 뭐죠? 이게 테이프인데요, 테이프? 예. 평상시에 볼 수 있는 테이프? 네네. 아니, 이 통신 방법을 몰랐던 거야. 자세로 한번. 종이 테이프를 갖고 와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테이프인데 그냥.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